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화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더글로리 시즌2를 보면서 좀 변호사로서 제가 학폭 사건을 많이 했었고 좀 다른 위원회에서 많이 나가고 있어서 좀 느낀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직 더글로리 시즌2를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실 빌런들이 대부분 유죄가 선고돼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고, 또 마지막에는 대부분 이제 빌런들 중에 이제 몇몇은 사망하고 뭐 다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 제가 제일 학폭적으로 와닿았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피해자인 문동은 역의 이제 어머니의 관계였어요. 이게 제가 학폭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가족 관계가 붕괴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많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혹시 학폭을 피해를 입어서 만약에 정신적 상처가 너무 커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우선은 피해자가 부모를 원망하는 상황도 있고, 반대로 부모님이 자기 아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서로 부모끼리 서로 굉장히 비난을 하거나 뭐 탓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형사처벌이나 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거를 제기를 해서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정신적으로 상처가 입은 경우에는 이게 완벽하게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뭐 계속해서 상담 치료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받지만,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상담 치료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정신과 치료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폭 자체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부모들끼리도 불화가 잦아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뭐 이혼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특히 뭐 피해자 자녀가 자살한 케이스에서도 더 그렇고, 이 자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살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행동, 그러니까 어떤 학교 폭력을 한 행동이 자살로 이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뭐 자살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친구들과의 불화도 있을 수 있고, 성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교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소송을 하거나 형사 범죄로 인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국정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이 발생하긴 하는데, 국정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대신에 합의하고 합의금을 이제 받아서 하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자녀가 이제 선생님이 된 것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돈을 뜯는데, 그러니까 학부모로부터 돈을 뜯는 걸 이용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자녀한테 뭐 더 많은 걸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사실 돈 몇 푼에 이제 팔아먹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는데, 자녀를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어요. 성폭 피해를 당했다, 아니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모 중에 어떤 돈이나 이런 게 급하신 분들은 합의를 빨리 진행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 뭐 좋은 사람들만 부모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이 학폭 사건 자체가 그냥 가족이 붕괴되고 이러는 하나의 이제 단초가 되고 굉장히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미래가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료비도 많이 들고, 또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서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직업을 구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미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모들 또한 일종의 미래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 전혀 피해자 잘못이 아닌데도 진짜 불이익이나 이런 거는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속해 있는 가정 커뮤니티나 부모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정신장애까지 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제 엄청난 이제 가정 이런 것의 붕괴를 이제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대책은 없느냐? 제가 학폭 사건을 담당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해자 자체나 피해자 자체가 둘 다 어려요. 가해자가 굉장히 어린 경우에는 가해자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민사소송적으로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어요. 형사고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형사고소는 말 그대로 뭐 경찰에다가 내가 피해 사실이 이렇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건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
학교폭력이라는 범위가 좀 더 형사범죄보단 넓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은 정신상 피해를 입은 것도 학교폭력으로 이제 사실 규정을 하고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범위를 굉장히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뭐 따돌림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왕따, 따돌림, 그 다음에 뭐 정신적인 괴롭힘,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폭 피해를 해서 이제 학폭을 신고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바로 형사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이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제 가해자 아이들이 물론 뭐 나이에 따라 그 뭐 아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소년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사실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요즘에 이제 다른 사실 뭐 정순신 후보자 뭐 학폭 사건도 그랬었지만은 뭐 생활기록부에 뭐 기재를 뭐 많이 해서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드라마상에서 나오는 모습에서는 많이 이게 이제 불이익이 줄 수가 있어요.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제 경험상, 실무 경험상 그 학폭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대학에 관심이 없어요. 대학에 관심이 없고 뭐 진학이나 이런 거 관심이 없고, 대체적으로는 좀 학습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드라마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막 집이 잘 살고 이런 애들이 학폭을 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있지만, 좀 더 사례가 이제 특히 좀 심한 범죄, 뭐 예를 들면 막 담뱃불로 지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공동으로 집단으로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실 좀 더 가난한 집이나 좀 더 어려운 집에서 자란,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케어나 이런 정신적인 가르침 이런 게 없는 집안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그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그 이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출석 정지 같은 것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그 출석 점수를 감점을 하면서 뭐 마지막에 정말 심한 조치가 고등학교 때는 퇴학까지 가능하고, 마지막 대부분 이제 중학교 때 의무교육 상태면은 최고의 조치가 강제 전학인데, 강제 전학이나 이런 거 분들이 어느 정도의 감점이나 여러 가지는 줄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대학 입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애들한테 불이익을 어떻게 줄 거냐라고 하면은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이제 뭐 병가 조치라고 해서 특별교육이나 이런 교육 이수 같은 거를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접근 금지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은 전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눈 깜짝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아까 생활기록부 기재도 별로 불이익이 없고 이미 사실상 반가출 상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학폭에 대해서는 예방 쪽으로 가는 게 사실 맞지, 학폭 피해 가해자한테 어떻게 그러면은 추후 가해를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줄 거냐로 가게 되면은 사실 접근 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학폭 피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났다는 거는 그 가해자들은 뭐 대학 입시나 여러 가지 뭐 생활기록부의 기재나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않는 애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중간중간에 지금 이미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경찰관들이 학교에 이제 막 관리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예방적 조치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지할 권한이 이런 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사실은 하기가 어렵다면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가해자한테 법적 조치를 떠나서 좀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는 학교 폭력을 좀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혹시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의 피해자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아마 제 말에 공감을 할 텐데, 그래서 그 해당 조치 같은 거를 좀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